오늘은 교과서 74쪽과 75쪽에 몇십 곱하기 몇을 구해볼까요? 두 번째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74쪽의 1번 문제를 볼까요? 두 친구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문제를 읽어봅시다. 우리 농산물로 만든 떡을 사려고 합니다. 사야 할 떡은 모두 몇 개인지 알아봅시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좋아하시는 떡이다. 떡은 한 상자에 32개씩 들어있으니까 4상자를 사는 게 좋겠어. 지금 두 친구가 떡을 사려고 하는데 과연 몇 개를 사려고 하는지를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럼 선생님과 질문에 답해 봅시다. 지혜가 사려고 하는 떡은 몇 개씩 한 상자로 팔고 있나요? 네, 32개씩 한 상자, 32개씩 한 묶음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혜가 몇 상자를 사려고 하나요? 맞아요. 4상자를 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볼까요? 먼저 떡이 모두 몇 개쯤일지 어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1단원 덧셈과 뺄셈에서도 어림하는 연습을 해봤었죠. 한번 여러분도 어림해 볼까요? 선생님이라면 한 상자에 32개씩 4상자가 있으니까 32개 대신에 30으로 숫자를 바꾸어 주고 나서 약 4상자가 있지 않을까? 라고 한번 간단하게 숫자를 바꿔볼 것 같아요. 그러면 계산한 값은 약 120개가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어림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은 다르게 어림해도 괜찮아요. 한번 미리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져봅시다. 그럼 이제 떡이 모두 몇 개인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구해볼 거예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2가지 방법으로 구해볼 건데요.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덧셈을 한번 활용해 봅시다. 어떻게 활용할 거냐고요? 32를 4번 더해줄 거예요. 그러면 32 더하기 32 더하기 32 더하기 32를 해주면 128이 나온다는 것을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에는요, 선생님이 32를요, 한번 가지로 갈라볼 건데요. 32는 여러분 30과 2로 나눌 수 있죠. 지금 선생님이 1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를 분리시켰어요. 그랬을 때 한번 각각 생각해 봅시다. 32는 30과 2로 나눌 수 있으니까 결국엔 32가 4개 있다는 것은요. 30도 4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2짜리, 2개짜리도 4개 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여러분, 30이 4개 있으면 얼마예요? 120이요. 2가 4개 있으면 8개요. 그랬을 때 결국에 32는 이 두 수를 합한 수와 같았으니까 우리도 더해줘야겠죠. 120 더하기 8을 하면 얼마입니까? 128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구할 건가요? 이 밖에도 띄어서 세는 방법으로 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32, 64, 96, 128과 같이 32씩 띄어세기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편한 방법으로 한번 먼저 구해보는 습관을 가지도록 합시다. 자, 이제 문제 2번으로 넘어와서 수모형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조금 전에 봤던 슬기와 지혜가 사려고 했던 떡을요, 지금 교과서의 그림으로 나타냈어요. 이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봅시다. 보시면 총 4개의 묶음이 있어요.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네 묶음이 있고요.
이 한 묶음 안에는 수모형이 총 몇 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신모형짜리 3개, 일모형짜리 2개니까 총 32개가 있다는 걸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32개짜리 수모형이 4묶음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곱셈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요? 네, 32 곱하기 4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식을 먼저 완성해보면 조금 전에 덧셈과 그리고 띄어세기, 그리고 갈라서 세기와 같이 128이라는 결과값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 우린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수모형을 한번 선생님이 확인해 볼 거예요. 지금 파란색 화살표와 그리고 빨간색 화살표가 보이시나요? 네, 이제부터 우리가 두 점선들을 따라가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보시면 빨간색 점선 안에는요, 일모형짜리끼리 묶어줬어요. 한 묶음에는 일모형짜리가 몇 개 있었나요? 맞아요. 한 묶음에는 일모형짜리가 2개씩 있었고요. 이게 4묶음이 있어서 곱해줬을 거예요. 그랬을 때 모아놓고 보니 일모형이 몇 개가 됐어요? 네, 총 8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파란색 화살표를 따라가 봅시다. 파란색 화살표도 마찬가지로 신모형끼리 묶어주고 있는데요. 자, 한 묶음에는 신모형이 몇 개가 들어있었죠? 맞아요. 신모형이 3개씩 총 4묶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곱셈으로 3 곱하기 4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12개가 있는 게 확인이 됐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 신모형짜리 10개를 우리는 100모형짜리 1개로 바꿔줄 수 있죠. 그래서 나눠져 있던 신모형짜리 10개를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렇게 바꿔줬어요. 100모형짜리 1개와 그리고 남아있던 신모형짜리 2개로 말이에요. 이래도 똑같이 12개인 것은 확인할 수 있네요. 이랬을 때 계산한 결과를 보면 여러분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신모형과 일모형을 각각 묶어서 계산을 정리해 놓고 보니 32 곱하기 4는요. 100모형이 1개가 되었고요. 그리고 신모형이 2개, 그리고 마지막 1모형이 8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즉, 우리 이 숫자를 수로 바꾸어주면 128로 바꾸어줄 수 있겠네요. 수모형도 이렇게 일모형과 신모형 나눠서 따로 계산을 해준 다음에 신모형짜리가 10개가 넘었을 경우에는 100모형짜리로 바꾸어 주어서 계산한 결과값에 이렇게 반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우리 아까 어림한 결과와 비슷한가요? 네, 거의 비슷한 것 같네요. 이제 넘어와서 32 곱하기 4를 세로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그림을 볼까요? 지금 여러분 32 곱하기 4를 세로식으로 적어놓은 거 보이시나요? 네, 원래는 이렇게 선생님 진하게 적어놓은 것처럼 32 곱하기 4라고 세로식을 적을 수 있는데요. 이때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뭘 강조했었죠? 맞아요. 이 점점점점점점 점선을 잘 그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바로 자릿수를 맞추어 주는 거거든요. 그럼 자릿수를 맞추었다면 항상 1의 자리 숫자부터 작은 숫자부터 계산을 해줄 겁니다. 그럼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조금 전 1모형짜리를 계산했던 것처럼 여기 그림으로 1모형짜리 2개가 있는데요.
1모형짜리 2개 곱하기 4를 하면은 1모형 8개가 되지요. 이 상황을 우리 숫자로 표현하면 2 곱하기 4 곱셈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화살표에서 보는 것처럼 32 곱하기 4를 했을 때 이 빨간색 줄처럼 2 곱하기 4를 한 값인 8을 이 아래에다가 줄을 맞추어서 적어줍니다. 줄 맞춰서 적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빨간색 부분을 해결을 했다면 이제 지난번처럼 앞에 10의 자리 숫자, 10모형 자리에 있는 수를 계산하러 갈 건데요. 봅시다. 3 곱하기 4를 해줄 거예요. 3 곱하기 4를 하면 얼마죠? 네, 12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12라고 적었는데요. 이때 중요한 거. 이 12는 그냥 12인가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실은 10모형짜리 3개 곱하기 4를 한 값을 구한 거예요. 즉, 30 곱하기 4를 한 거죠. 그럼 30 곱하기 4를 한 값은 얼마였어요? 120이요. 사실은 여기에는 적지 않았지만 122 이렇게 0이 숨어있는 거였어요. 그러면 12를 반드시 자릿수를 맞추어서 3 아래에 12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적어줄 겁니다. 3 곱하기 4를 한 값은요. 10이긴 10인데 이 10의 자리 숫자인 2가 반드시 줄을 맞추어 들어갈 수 있도록 적어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계산한, 곱셈에서 계산한 이 결과를요. 총 합쳐줄 건데요. 자릿수 한번 정리해 볼게요. 1의 자리 숫자에는 이 첫 번째 줄에는 8 그대로 내려올 겁니다. 8. 그리고 10의 자리 숫자도 그대로 내려올 거예요. 2. 그리고 100의 자리 숫자도 1. 이렇게 적어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선생님이 하나 질문해 볼게요. 선생님이 32 곱하기 4를 계산을 해볼 건데요. 이거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2 곱하기 4니까 8, 3 곱하기 4니까 12. 계산하면 더해줘야 되니까 20. 이거 맞아요? 틀려요? 오잉? 틀렸죠? 뭐가 틀렸어요? 자릿수를 맞춰주지 않았어요. 자릿수 맞추지 않으면 계산 결과값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계산하는 거 바르게 계산을 해볼게요. 32 곱하기 4를 다시 정리해주면 먼저 정리 첫 번째 1의 자리 숫자끼리 곱한다. 2 곱하기 4를 하면 8. 첫 번째 1의 자리 숫자 아래에다가 적어주고요. 두 번째 3 곱하기 4를 해줄 건데요. 3 곱하기 4는 10인데요. 이때 여기 아래가 아니라 12가 10의 자리 숫자와 100의 자리 숫자에 각각 들어갈 수 있도록 적어주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계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 자릿수에 맞추어서 계산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 교과서 75쪽에 4번과 5번 주사위 문제를 풀어볼게요. 먼저 선생님과 함께 풀기 전에 여러분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세요. 영상을 멈추고 문제를 풀고 난 뒤 다 푼 친구는 재생하도록 합니다. 그럼 이제 준비됐나요? 답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62 곱하기 3은요. 계산하면 186이 되고요. 71 곱하기 6은 계산하면 426이 됩니다. 31 곱하기 5는요. 155가 되고요. 세로식으로는 이렇게 바꿔서 계산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54 곱하기 2는 108이 되고요. 세로식으로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5번 주사위 문제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봅시다를 볼게요. 지금 표가 하나 나와 있고요. 칸이 총 2개가 비어져 있네요. 표를 먼저 이해해 볼까요? 자, 위에 곱하기 기호가 보이고요. 가로에는 두 번째 가로줄에는 2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가로줄에를 보면 61, 72, 83, 94 숫자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어떻게 하는 건지 이해하셨나요? 네, 맞아요. 2 곱하기 61, 72 곱하기 2, 83 곱하기 2, 94 곱하기 2를 해서 그 값을 빈칸에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봤더니 61 곱하기 2를 하면 122가 나온 거 확인되셨나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72 곱하기 2는요.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네, 144가 나오고요. 83 곱하기 2는 계산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나타나 있는 것처럼 166이 나오는 거 맞네요. 마지막으로 94 곱하기 2는 188이 나오고요. 다음 시간에는 몇이몇 곱하기 몇을 구해볼까요? 세 번째 시간을 가져볼게요.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